예,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오늘 저녁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에서 국민 임명장을 받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는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그래도 나란히 옆에 앉은 정청래, 송원석 두 사람, 그런데 앞만 보다 헤어졌습니다. 아까 뭐 기자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고 자꾸 궁금해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저녁 행사에도 좀 오시죠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된 그런 자리에 가는 것보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외 위원장님들을 만나는 이 자리가 훨씬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내 옆에 앉았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뭐 사람하고 악수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던데 누가 정청래하고 마음 편하게 악수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 꽤 격앙됐네요. 그 윤주진 의원님. 지금 이 두 여야 대표가 여야 수장이 14일 만에 첫 만남이었는데 정치권 오래 계셨는데 예. 여야 대표가 앞만 본 거 처음 보셨죠? 물론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렇게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좀 약간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여야 대표의 모습은 저도 참 정말 생소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신임 당대표로 취임한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성이 뭐였냐. 뭐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국민의힘은 이제 마땅히 해산돼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오늘 국민 임명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야당의 대표가 좀 기꺼이 참여하고 또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길 바랬다면 사실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는 좀 정지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을 통솔하고 있는 여당으로서 정치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의석수의 차이를 갖고 있는 만큼 야당을 배려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너무나 강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야당 대표가 같이 먼저 호응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겠죠. 아시잖아요. 옆 사람과 한마디도 안 하고 앞만 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근데 두 사람이 오늘 저 1시간 가까운 행사 자리에서 정말 눈 한 번 안 마주쳤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꽤 격앙되게 얘기를 했고 송원석 원내대표 하나 더 얘기한 게 있어요. 박성미 소장님. 오늘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눈도 마주치고 악수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랬다는 거예요.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임명식 오시라 그랬더니 우리 안 갑니다. 저 얘기까지 아예 송 대표가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미 참석 요청을 했는데 거절했다라는 사실은 다 알려진 바가 있고 사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저런 행보는 어떻게 보면 지지층 용을 위해서 굳이 저런 이야기를 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송원석 원내대표도 잘 아실 거예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야당 대표를 직접 만나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협조 요청, 협치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충분히 보여주셨던 만큼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 뭐 사면이라든지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 대비해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기조가 있는 것은 알겠으나 그럼에도 어떤 대통령의 이 국민 임명식에까지 불참을 하면서까지 어떤 강경투쟁 기조를 이어가야 되냐 그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지금 야당이 취할 방향이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전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저 이야기를 일부러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 얘기를 공개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경하게 좀 대여투쟁을 하겠다 이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가 정말 앞만 보고 있는 것과 또 하나 눈여겨볼 장면이 오늘 광복절 경중식에서 있었는데 구장 부장님.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이 안철수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아예 검은색 플랜카드 현수막을 들고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경호처 제지에도 꿋꿋하게 들었다. 한 30분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저 자신의 뜻을 저렇게라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것이 표현의 자유인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다분히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 정치적 어떤 지지세 결집을 위한 돌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이 저 플랜카드를 드는 바람에
오늘 저 행사가 왜 있었는지가 지금 잊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이 다시 빛을 회복한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그 희생하신 순국 선열의 얼을 기리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 뜻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 앞서 다룬 그 양당 대표는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그리고 그 야당 의원은 저런 자신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는 이 모습을 만약 순국 선열들이 보셨다라면, 아, 대한민국 미래가 참 밝구나, 내가 이러라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내가 희생했구나, 이렇게 감동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의상도 때와 장소, 경우에 따라서 맞춰 입듯이 예. 해야 할 행동과 말도 때와 장소, 경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절제가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무절제한 이 알겠습니다. 폭주만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화가 많이 나셨네요, 구정부장. 아니, 제가 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예. 광복 80주년이 이렇게 분열상을 보이는 것에 예. 대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그렇게 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화나신 거 맞아요. 안타까움을 표시하셨는데. 조국 윤미향 사면에 반대한다는 아예 플랜카드까지 안철수 의원이 들었습니다. 새로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대통령 잘하고 있다 50.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아마 부정평가 잘 못하고 있다가 30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59, 30. 5%포인트 뭐 떨어졌다. 근데 부정평가 이유 중에 아까 뭐 안철수 의원이 들었던 것처럼 특별 사면이 22%로 가장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염두에 둬야 될 텐데요. 그렇죠. 정부로서는 여론조사에 뭐 일희일비하지는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 당연히 국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고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렇지만 여론조사에 일희일비는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민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민 목소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경청하는 자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히 부정평가에서 이 특별사면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정평가의 1위로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또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진영 간의 이 대립이 극한으로 가고 있고 좀 분열의 양상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대통령실도 또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아마 좀 낮은 자세로 더 돌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통합의 기조라든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강조해서 국정을 운영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 지지율에서 또 국민 민심을 다시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30 나왔고 아마 대통령실도 여러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그 부정평가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번 광복절 사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여러 메시지를 냈는데 대북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 들어보기 전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는 것처럼 북한도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호응했다라고 했는데 김여정 허망한 개꿈이다라고 하면서 철거한 적 없다라고 잘라 말했었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 대북 메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 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단 윤주진 의원님, 여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유화 메시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흡수 통일을 안 하겠다 이런 취지의 오늘 경축사요? 근데 사실은 이 발언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헌법상 엄연히 한반도 전 영토와 부속도서가 예.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 말은 즉슨 사실은 뭐 강제적인 어떤 뭐 북진 통일 이게 아니더라도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가치 아래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원칙을 헌법이 담고 있습니다.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만약 북한이 정말 급변 사태에 의해서 체제가 붕괴되고 자유의 물결이 흐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것 또한 흡수통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통솔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예. 흡수통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을 거다. 이것은 상당히 좀 북한 맞춤형 발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북한과 서로가 이제 뭐 평화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뭐 국민의힘도 그리고 당연히 국민들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사실 북한의 이 암혹한 이 독재 체제를 과연 계속 방치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과 같은 발언은 자칫하면요, 북한이 추구하는 제2국가론, 그러니까 남과 북이 서로 영구적으로 각각 살자, 알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좀 휩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 비서관님, 이제 김정은도 광복절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연설을 메시지를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 물론 뭐 북한이야. 항상 뭐 기만 전략, 무시 전략 하면서 미국, 정확히는 우리나라 언급 없이 북러 밀착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대북 유화 메시지가 먹히려면 적어도 저쪽이 이제 뭔가 성의는 보여야 우리도 대북 확성기라도 철거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도 좀 평행,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해야지 먼저 이렇게 유화 메시지만 낸다고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우려라든지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 관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의 신뢰가 단 한순간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 좀 장시간 뭐 교류라든지 아니면 협력적인 관계 자체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몇 년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이 통일부 측에서 내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긴 호흡을 가지고 이끌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평화는 어떤 선택의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진짜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는 건 역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북한 측에서 여러 가지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전략을 고민을 하고 강경한 메시지에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돌려서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전략들을 고민하는 건 역시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 경축사 얘기와 그리고 오늘 정말 정청래, 송원석 두 사람 앞만 봤던 얘기, 지금 정치권 상황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죠. 여기까지 2위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윤무부 박사님, 이제 새와 더 가까운 곳으로 가셨네요 라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러다가 양치기 소년 된다, 폭탄 테러 말씀하셨는데 이러다가 또 과잉 대응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셨어요. 딱 그렇습니다. 사과하면 끝인가요? 죗값은 받아야지요라고 하셨고요. 다음 화면 볼까요? 형기 30%만 채우고 나오는 건 반칙 아닌가요? 이 조국 전 대표의 특사를 비판하신 분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